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K3 전차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 순서인데요. K3가 아닌 다른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꼭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K3는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 6발을 전부 요격했다는 이야기와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5월 16일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를 이용해서 러시아가 발사한 킨잘 미사일 6발을 전부 요격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러시아는 부인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당장 패트리어트가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을 요격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우선 킨잘이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이냐부터 따져야 합니다. 킨잘은 러시아가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를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전용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냐고 했을 때 의견이 나뉘는데요. 당장 킨잘은 공중에서 발사되는 만큼 지상에서 발사할 때의 상승 단계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없고 그래서 최대 사거리 2000km의 최대 속도 마하 10급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킨잘은 이 이야기 자체가 의심받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치고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마하 10의 속도입니다. 마하 10 자체를 달성할지부터가 저는 의문이지만 달성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킨잘이 마하 10을 달성하고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느냐입니다.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부스터 단계에서만 가속하고 나머지는 가속된 에너지의 관성 에너지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로 속도를 얻는 물체입니다. 결론은 킨잘 또한 이스칸데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켓 엔진의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 일시적으로 마하 10에 도달은 할 수 있다고 해도 비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에너지를 손실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꾸준하게 속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킨잘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굳이 분류한다면 결론은 극초음속 활공체의 범주에 들어가는 무기인데요. 문제는 킨잘은 극초음속 활공체가 하는 제도약을 위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약이라는 건 극초음속 활공체가 마치 수면 위에서 물수제비를 하듯 대기 위를 통통 튀어 오르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킨잘은 그런 구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약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은 킨잘은 제도약 없이 비스듬하게 활공하면서 천천히 고도를 상실하면서 하강을 하는 비행체라고 봐야 하고 당연히 목표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를 꾸준히 상실해서 속도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사거리 2000km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분명한 건 2000km 지점에서의 킨잘의 속도는 마하 5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잘해야 마하 2나 3 정도일 것입니다. 이건 킨잘뿐만 아니라 모든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장 미국에서 개발하는 ARRW 같은 경우도 최대 속도는 마하 9로 알려졌지만 활공을 하면서 꾸준히 속도를 상실하게 되고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는 마하 3.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극초음속 활공체는 목표와의 거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속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도약도 못하는 킨잘은 일반적인 부스트 글라이드보다 더 많은 속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킨잘이든 부스트 글라이드이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속도를 상실하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킨잘이 이스칸데르보다 사거리는 월등하게 길지만 오히려 요격하기에는 더 쉽습니다. 물론 종말 단계에서도 이스칸데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회피기동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킨잘은 속도 에너지를 더 상실하겠죠. 한마디로 킨잘은 공중발사를 통해서 아주 긴 사거리를 확보했지만 요격 자체는 회피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보다 더 쉬운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킨잘 같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패트리어트가 어떤 모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패트리어트는 팩3 기본 모델로 최신형인 MSE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패트리어트의 레이더를 최신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모델은 기존 수동위상 배열 방식의 레이더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모델이고 최신형인 MSE 모델과 A사 레이더는 제공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그러하니 우크라이나가 요격했으면 우리도 킨잘을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고 패트리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보유 중인 천공투로도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킨잘 같은 가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제대로 된 부스트 글라이드나 스크램제트 순항미사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하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당장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요격미사일 중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앞으로 배치될 요격미사일 중에서는 몇 가지가 요격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의 SM-6 미사일이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선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로 순항고도가 30에서 40km대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보유 중인 천공2나 패트리어트3로는 이 고도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요격하는데 한계점이 있고, 이런 미사일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하기 직전에 목표 근처에 배치되어 있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최종 단계에서 요격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요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결론은 고도 30에서 40km 정도에서 요격 행위를 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SM-6는 바로 이 정도 고도에서 요격 행위가 가능한 미사일로,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조대왕급의 SM-6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SM-6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의 제어를 비행날개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도 30에서 40km 고도에는 미사일의 제어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미사일의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조대왕급의 SPY-1 레이더의 한계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속도가 마하우가 넘는다고 해서 요격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이 힘든 건 탄도미사일과 다른 강력한 회피기동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 엄청난 기동성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그런데 SPY-1 레이더는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정조대왕급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LSAM이 있는데요. LSAM은 우선 고도 40km 이상에서만 주로 요격 행위를 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힘들고요. 무엇보다 탐색 장치를 적외선 시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듭니다. 문제는 적외선 시커는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발생하는 열을 추적해서 요격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상대적으로 급격한 회피기동을 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요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적외선 시커는 거리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SAM도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입할 미사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미사일은 총 3가지입니다. 바로 패트리어트3 MSE 미사일과 그리고 KDDX의 함대공 유도탄2 그리고 천공3입니다. 이게 무슨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냐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이 힘든 건 급격한 회피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격 미사일들은 적의 급격한 회피기동에도 대응할 수 있게 개발되는 미사일이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도 적합합니다. 우선 함대공 유도탄2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적합한 이유는 제가 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왜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적합한지는 그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패트리어트3 MSE는 어떠할까요? 이 녀석은 기존의 팩3에 비해서 미사일이 커졌고, 그래서 요격 가능 고도가 40km에 이르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레이더가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라 레이더의 해상도와 탐지거리가 떨어져서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레이더를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우리나라도 패트리어트 포대의 레이더를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패트리어트를 이대로 쓰다 폐기하는 게 좋냐, 아니면 새로운 레이더로 교체해서 앞으로도 계속 쓰는 게 좋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때는 다들 국산 천공을 위해서 개량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금은 개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패트리어트3가 MSE 버전을 도입하고 새로운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된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패트리어트3는 절대로 우리나라의 주력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은 천공3입니다. 그럼 천공3가 어떻게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레이더의 성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UAE에 천공을 수출하기로 했고, UAE는 기존 천공의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 대신 순행식의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형 천공을 위해서 순행 방식의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최소 유튜브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새로 개발되고 있는 천공의 다기능 레이더는 X밴드이며 순행식입니다. 레이더 크기는 가로 4m, 세로 3m이며 레이더 소자 숫자는 13,000개, 최대 탐지 거리는 300km, 최대 탐지 고도는 30km 이상입니다. 이게 새로운 천공 레이더의 스펙입니다.
최소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X밴드 레이더 중에서는 가장 출력이 강하고 가장 크며 가장 먼 거리를 탐지하는 레이더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 속 미사일에 대한 단독 교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사일의 요격고도인데요. 극초음 속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고도 30km에서 40km에서 순항 비행을 하므로 최종 단계가 아닌 일반적으로 극초음 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요격미사일의 요격고도가 30km에서 40km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궁2는 요격고도가 20km가 되지 않으며 LSAM은 요격고도는 최저 40km 이상으로 극초음 속 미사일의 요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궁3은 요격고도가 30에서 40km로 원래 요격고도를 이리 설정한 건 천궁2와 LSAM의 중간에 비어있는 요격 구간을 채우기 위해서이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은 천궁3가 극초음 속 미사일 요격에 가장 적합한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측추력 장치인데요. 천궁2는 단순하게 셔터식으로 열었다 닫는 것만 가능한 측추력 장치만을 가지고 있지만 천궁3의 측추력 장치는 노즐이 열리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노즐목 면적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결론은 측추력 장치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LSAM에서 최초로 적용된 방식으로 천궁3에도 적용되게 되며 그로 인해서 천궁2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궁3에는 KA-밴드 A사 레이더 시커가 들어갑니다. 천궁2에는 KU-밴드 레이더 시커가 들어가고 이걸 개량해서 해공에도 사용 중이지만 이 레이더는 A사 레이더도 아니고 KA-밴드에 비해서 해상도도 떨어지죠. 그래서 천궁3는 KA-밴드 A사 레이더를 적용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천궁2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해상도를 가지므로 극초음 속 미사일은 물론 북한의 KN-23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천궁3입니다. 천궁3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만든 무수단급의 고각사격에 대응해서 마하10급의 미사일도 요격하게끔 개발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아주 뛰어난 레이더와 아주 높은 기동성을 가진 미사일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수단급의 고각사격으로 인한 마하10급의 미사일은 물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은 물론 심지어는 극초음 속 미사일의 요격에도 가장 적합한 미사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함대 공유도탄2가 그리고 육상에서는 바로 이 천궁3가 우리의 극초음 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의 주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극초음 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건 여타의 다른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전에 제가 함대공 유도탄2에 대해서 올렸을 때 어떤 분이 국뽕이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국뽕으로 거짓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국뽕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뽕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며 가끔 안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분명 팩트이며 국뽕스러운 팩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아주 즐겁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국뽕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